안녕하세요. 김상호 강사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3강을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시간은 시나4D 베이직 튜토리얼 3강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이제 여기 메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건데요. 지난번에 여기 뭐지 프리미티브 오브젝트에 대해서 좀 알아봤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모델링의 설명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명령어들, 그리고 어떤 메뉴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작업을 조금씩 해보면서 어, 경험해 나갈 겁니다. 저때 처음 말씀드렸듯이요. 어떤 자세한 어떤 하나하나의 모든 기능들을 다 배우기에는 너무너무 많은 분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만들면서 또 알게 되고 많이 쓰는 것들, 그리고 또 필요로 하다면 요청에 의해서 제가 또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든지, 예. 굳이 이제 저는 사실 제가 작업을 하면서 많이 쓰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깨어 있는 시간이 지금 거의 한 45시간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정신이 없는 주말을 보내고 있는데, 자, 여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심히 해봐야죠. 오늘은 이제 스플라인에 대해서 공부 좀 해볼 겁니다. 16 버전에서 17, 18로 넘어오면서요, 스플라인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이 스케치, 펜 이런 펜이라는 툴로 통합된 버전으로 이제 바뀌게 됐는데요. 16 버전을 쓰셨던 분들은요, 이제 좀 뭐 17, 뭐 18 버전 정도로 이제 갈아탈 때가 됐죠. 나온 지 좀 됐으니까요. 뭐 16 버전을 쓴다고 해서 굳이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좀 더 간편해진 기능들을 좀 다룰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18 버전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펜 툴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말 그대로요. 그냥 펜이에요. 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고 끝날 때는 ESC 키 누르시면 돼요. 자, 다시 그려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ESC 키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 툴 보시면 여기 탄젠트가 있죠. 탄젠트라고 하고요. 셀렉션 툴 말고요. 여기 무브 툴 이용하시면 탄젠트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길이 조절할 수 있고요. 앵글 조절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메뉴들이 있어요. 스플라인 메뉴 플러스 이제 폴리곤 메뉴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면요. 어, 여기서 이제 하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직선으로 말 그대로요. 딱딱하게 부드럽게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equal angle length라고 하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요. 이 탄젠트 하나만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그리고 각도를 푹 바꿔 볼게요. 근데 내가 작업하다 보니 내가 이거 지금 각도를 다시 돌려야 되는데, 혹은 이렇게 돼 있는 작업을 뭔가 아까 이렇게 만든 것처럼 수평과 같은 길이로 이런 식으로 조절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 여기 보시면 equal tangent length 이렇게 해서 같은 길이로 맞춰주고, 그 다음 tangent direction 해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쉽죠? 어, 뭐 조인트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이렇게 지워볼게요. sorry.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 더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두 놈을 선택을 했어요. 이 선택한 상태에서 그리면은 같은 한 스플라인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다시. 그 다음에 어떻게 조인 하시면은 이렇게 붙어요. 반대로 이 세그먼트를 떼어내고 싶으실 때는 브레이크 하시면 되겠죠. 그죠? 다시 뭐 조인 요거 선택해서 조인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기능이 있고요. 기능을 뭐 이게 사실은 쓰다 보면은 뭐 안 쓰는 기능 쓰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요. 쭉 한번 살펴볼게요. 그냥 뭐 이런 게 있고 또 봅시다. 뭐가 있는지요. 브레이크도 했고요. 그러면 뭐 있나요? 익스플로드 세그먼트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를 했어요. 그럼 지금 총 1, 2, 3, 3개의 스플라인인데 하나의 스플라인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이거를 내가 explode segment라고 하시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로 큰 거 하나. 잠깐만요. 이렇게 요 세 개 작은 걸로 세 개로 큰 거 하나에서요. 작은 거 세 개로 이렇게 잘려요. 위에 거는요. 널이 돼 버리는 거예요. 큰 거 하나는 널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스플라인이 되는 겁니다. 1, 2,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다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나중에 배울 건데요. 여기 보시면 커넥트 오브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커넥트 오브젝트를 누르시면 원래 잘려진 세 개 두고 요 세 개 하나로 다시 뭉쳐주는 기능이에요. 혹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얘 세 개 없애버리면서 새로운 하나로 다시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커넥트 오브젝트 델리트 하시면은 원상복귀 되는 거죠. 여기 커넥트 오브젝트와 커넥트 오브젝트 델리트가 있습니다. 네, 다시 수업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왔었네요. 자, 어디까지 했죠? 자, 봅시다. explode까지 했죠. 자,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 set first, move down sequence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건 사실 잘 안 써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알고는 있는데 쓴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처음 돌아갈게요. 다시 그릴라인 좀 귀찮아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스플라인에 보면요. 클로즈 스플라인이라고 있습니다. 클로즈 스플라인. 첫 점과 끝점, 내가 시작한 점과 끝점을 이어가지고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펴볼게요. 그죠? 닫혔죠? 이런 거란 말이죠. 시작과 끝점이 있기 때문에 닫히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스타트, 이게 엔드점인데요. 이제 이런 뭐 폴리곤이나 스플라인 구조 같은 걸 볼 때 여기 스트럭처라고 있죠. 구조라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번 이게 끝점이네요. 이게 시작점이고 이렇게 이게 시작점이네요. 지금 보시면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set first point라고 한다면은요. sorry. 이거 set first point다. 이러면 이걸 first point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죠. 그죠? 6번이었는데 이게 first point로 바뀌었죠. 이렇게 set first point로. 그죠? 네. 그다음 뭐 reverse sequence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시퀀스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0번이었는데 이거를 reverse sequence 해버리면은요. 이게 1번으로 가버리죠. 그죠? 시작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move down, move up은 이제 한 칸씩 내리는 거, 올리는 거 이런 거죠. 별로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안 써봤었어요. 이렇게 한다고. 뭐 이거 리버스 하는 거는 쓴 적은 있어요. 리버스 하는 거는 쓴 적이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하다가 보면은 또 쓸 때가 있겠죠.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correct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시키는 거예요. 포인트를 이렇게. 끝이에요. 이거예요. 그리고 뭐 마그네트 이런 거는 이렇게 이제 요거 이런 식으로 옮겨주는 거 이렇게. 약간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우리 나중에 공부하게 될 텐데 브러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브러쉬 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걸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렇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선택해 놓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거 선택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자. 이렇게 해놓고요. 다시 처음 돌아갈게요, 좀. 오케이. 그냥 그립시다. 귀찮은데. 예, 너무 또 귀찮으면 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오케이. 뭐, 이런 상태에서요.
또 뭐가 있냐면은 뭐 미러 툴이 있죠. 미러 툴은 이렇게 해서 다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그냥 복제하는 거예요. 뭐 이 방향으로 이렇게 복제해도 되고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복제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요 방향, 아니면은 요 방향 이런 식으로 복제하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요. 챔퍼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정말 많이 써요. 챔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자, 이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삐뚤빼뚤하죠. 자, 이 첫 점 선택해 볼게요. X축, Y축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같이 선택. 스케일 값인데요. 여기에서 스케일 값을 이렇게 포지션 값과 스케일 값이죠. Z축, X축 이런 식으로 요거 맞출 수가 있는 건데 요거를 스케일 툴로요. 이렇게 해서 0으로 맞추시면 이렇게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선택해서 Y축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0번이고요. 0번이고 오케이. 잠깐만요. 이게 예제를 다시 한번 그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요. 이제 Y축으로 스케일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니면 스케일 툴 가지고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땅. 그래서 Z축으로 0 맞추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Shift 키 누르고 스케일 땅 맞추고. 근데 이렇게 빼뚤빼뚤하죠. 그런 거는 잠시만요. 이거를 다시 지금 이게 같은 축인 것 같은데 이게 틀어져 있어서 그래요. 지금 요거 이 화면이 틀어져서 그런 거예요. 이 화면이 요 화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화면이 지금 보시면 옵션 키 누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 옵션 키 누르다 보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이런 곳에서 옵션 키 누르다 보면 이렇게 화면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꾸 전화가 오네요. 지금 한밤중인데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자, 만약에 이렇게 됐다 이러면요. 만약에 한 번 잘못했다 이러면 여기서 그냥 보시면 그 커맨드 시프트 Z 키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다시 돌아가요. 그죠? 혹은 이거를 원래 프레임대로 맞추겠다라고 한다면요. from 프레임 디폴트로 놓아주시면 돼요. 그럼 프레임 디폴트가 돼요. 오케이? 프레임 디폴트. 그럼 정확하게 직선이 되었지 지금. 뭐 이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라운딩 처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챔퍼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클릭 앤 드래그 혹은 여기서 수치 집어넣고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서 뭐 50 어플라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핸드폰 뭐 스마트폰이든 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그냥 기초 때 모델링 하는 게 스마트폰 같은 경우인데요. 쉬우니까 너무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베벨 값 같은 걸 주는 거죠. 미리 모델링해서 줄 수도 있지만은요.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레이트 아웃라인은 이것도 좀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해놓고요. 이걸 에디터블 한 다음에 참 우리가 설명 안 하고 지나갈 뻔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그 스플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로 스플라인을 꺼내다 보면요. 여기에 뭐 엘립스 링 링은 도너츠 모양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레디우스가 뭐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꺼내 보시면 뭐
스타 있죠. 그러면 이너 그죠? 도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우리 많이 봤죠. 이전에 설명 한번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트위스트 할 수도 있고요. 톱니바퀴처럼 할 수도 있고. 우리 프리미티브 오브젝트에서 봤잖아요. 이거. 여기 있잖아요. 세그먼트, 사이즈, 뭐 필렛 이런 거 다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거. 하지만 에디터블 하는 순간, 메이크 에디터블 하는 순간 없어진다. 왜? 그때부터는 포인트, 엣지, 서페이스. 즉 여기서는 포인트, 엣지, 폴리곤으로 모드로 실제로 모델링을 하는 모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걸 프리미티브 오브젝트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스플라인이긴 한데 프리미티브 스플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형태가 기본적으로 모델링 파트 부분과 모델링에 있는 여기 오브젝트 스타프 부분과 스플라인 스타프 부분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튼 이 서클을 꺼낸 다음에 이 서클은 말 그대로요. 포인트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보시면은 make editable 돼 있죠. 에디터블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스플라인 선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이거를 두께가 있는 어떤 형태를 만들겠다. 예를 들면 아까 그거잖아요. 링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우리 이 공부도 할 건데 이렇게 됐죠. 그죠? 구멍 뚫린 걸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프리미티브 오브젝트 자체에서, 프리미티브 스플라인 자체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하다가 막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깼어 이렇게. 더 되돌릴 수 없다 그랬죠. 막 작업을 하다 보면은 처음으로 뭐 안 돌아가요. 이걸 언두리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해가지고 여기서 어플라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클릭 앤 드래그 하셔도 돼요. 오케이 끝.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익스트루드. 그죠? 다만 이제 그걸 프리미티브처럼 조절할 수 있는 창은 또 사라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나중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explode segment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분리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뭐 나중에 배울 거지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이거를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아시겠죠? 한 김에 배워볼게요. 여기 있는 애들은요 다 스플라인을 이용하는 애들이에요. 스플라인을. 그래서 뭐 익스트루드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한번 뭐 미리 그냥 보죠. 한번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익스트루드의 hierarchical sorry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했었죠 우리 create delete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이거 하나 카피 해놓고 그죠? 이렇게 하나 카피 해놓고 카피하는 거 배웠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create object delete 아니면은 역시 마찬가지로요. 없다 치더라도요. 이 스플라인의 안쪽만 별도로 선택하셔가지고 또 조절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그렇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스플라인 좀 배우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았나요? 뭐 크로스 셀렉션, 디스커넥트 이런 게 있는데 디스커넥트 크로스 셀렉션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드리는 게 좀 편할까요? 크로스 셀렉션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뭐 직선을 하나 이렇게 긋고요. 이런 식으로 그어서 sorry. 그래서 뭐 레디알로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칩시다. 그래서 에디터블 해서 좀 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요. 관통하는 어떤
쉽게 얘기하면 나이프 툴 같은 건데요. 나이프 툴도 나중에 배울 건데 여기 나이프 툴 같은 게 있어요. 나이프 툴을 배울 건데 나이프 툴 같은 기능을 한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중앙 기점으로 해서 스플라인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런 스플라인 하나 생기는 겁니다. 요걸 토대로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만들어지는 스플라인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또 볼게요. 디스커렉트 이건 좀 이따 볼게요. 엣지 스플라인도 좀 이따 볼게요. 모델링하고 좀 관련된 거라서요. 라인 커트는 말 그대로 이렇게 자, 봅시다. 지금 전화기 꺼버렸습니다. 그냥 계속 전화가 와서. 라인 커트 같은 경우는 스플라인으로 말고요. 이 폴리곤으로 설명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서 일단은 또 제껴놓고 하나씩 볼게요. 프로젝션, 라인업 같은 경우는 뭐 안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불필요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저는 잘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이렇게 직선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과하네요. 지울게요. 이런 것도 지우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드 인터폴레이션으로 바꿔놓고 이거를 직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 했었죠. Shift 키 누르고 어떻게 쭉 당기거나 아니면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쭉 당겨서 0으로 맞춘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 그랬죠. 아니, 여기서 그냥 뭐 Y축으로 Shift 키를 0으로 포인트를 0으로 맞춘다든지. 근데 이거는 뭐냐면 라인업은 이 점하고 이 점하고를 그냥 직선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높이와 관계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럼 기울어지죠. 삐뚤빼뚤하죠. 그런 거예요. 그냥 이 점하고 이 점하고 높이와 관계없이 붙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로젝션도 좀 이따 알아볼게요. 라운드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클릭해 볼게요. 다 선택해서 라운딩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를 잠시 이 부분만 잡고, 아니 이게 더 직선이죠. 이 부분 잡고 뭐 라운드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한 포인트만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 둘, 뭐 셋, 넷 이렇게 잡을게요. 그래서 요 친구하고 이 친구 사이에 지금 얘가 직선인 이유, 이 친구하고 이 친구 사이에 세그먼트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프리미티브 오브젝트 설명할 때 얘기했었죠. 세그먼트가 많으면은 그 서브디바이드 형식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개수가 많아지니까 곡면을 처리하는 개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곡면을 처리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폴리곤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라운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더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 형태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약간 곡면으로 바뀌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곡면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접근을 제대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 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걸 내가 곡선을 만들고 싶어. 챔퍼로 하면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나눠져 있다고 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사이를 내가 라운딩 처리를 챔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그먼트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라운드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를 추가하면서 라운딩 해버리는 거예요. 챔퍼하고 좀 달라요. 챔퍼는 탄젠트 가지고 그냥 쫙 베지어로 만들어 버리는 거고요. 얘들은 베지어 여러 개 생기면서, 즉
포인트가 많으니까는 곡선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인트가 적으면 직선이야. 이렇게 앞에 프리미티브 했던 거랑 똑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서브디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플라인을 좀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딴 거 설정하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웰드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웰드 이렇게 하나의 직선으로 붙여버리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웰드 하나의 직선으로 붙인다. 예를 들어서 이거랑 그래서 웰드 이거랑 이거랑 아이고야 좀 다 선택이 돼버렸죠. 지금 다 선택이 아니라 얘랑만 이렇게 해서 웰드 이런 식으로 하나로 딱 그냥 뭉쳐버리는 거예요.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스플라인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앞서 설명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 안 한 부분이 있어요. 몇 개가. 그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뭐였죠? 저기 일단 꺼내놓고 봅시다. 먼저 디스커넥트는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프리미티브도 같이 설명을 할게요. 디스커넥트도 같이 되니까. 자, 이 두 가지 모두 다 에디터블 해서 에디터블 돼 있네요. 그죠? 이렇게 폴리곤 모드로 바꿔 놓습니다. 잠깐만요. 자,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디스커넥트는요 여러 가지 뜻으로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 폴리곤 오브젝트를 한번 당겨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같이 붙어 있어요. 다 처음부터. 그죠? 이렇게 한 면으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나 이 면만 떼어내고 싶단 말인 거예요. 지금 다 분리시키고 싶다. 오브젝트 다 선택하는 거예요. 오브젝트 다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디스커넥트 보시면 여기 preserve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preserve 그룹은 이 얘들을 다 디스커넥트 시키더라도 하나의 그룹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어내도 어차피 붙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 해제한 상태에서 OK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떨어지죠. 디스커넥트가 이런 거예요. 그냥 폴리곤들을 다 따로따로 떼어낼 수 있게끔 뜯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피어로 한번 해볼까요? 스피어 같은 경우도 이제 브라우저 쉐이드 모드로 라인으로 한 다음에요. 지금 이제 얘가 세그먼트를 15만 하고요. 렌더 퍼펙트를 끌게요. 우리가 이제 이 폰 값 때문에 지금 렌더링 걸었을 때 폰 값 때문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폰 값을 팡 떨어뜨리면 이렇게 강면으로 보이죠. 자, 근데 폰 값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에디터블을 합니다. 그죠? 보이죠? 자, 폴리곤을 다 선택해요. 폴리곤 선택해서 커맨드 A, 컨트롤 A 다 누른 다음에 디스커넥트 preserve 그룹 체크 해제 오케이. 어떻게 돼요? 강면이 돼버리죠. 폰 값은 그대로인데 왜 그러냐? 퐁이라는 거는요 이 친구가 이어져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어진 부분에다가 원래는 이렇게 각인데 이어진 부분에다가 우리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좀 연결시켜 주자 이 뜻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이 그냥 한 몸이었어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긴 하지만 한 몸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억지로 뜯어버렸어. 덕고다이가 된 거예요. 얘랑 다 그냥 이제 남남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랑 떨어져 있으니까 폰값이 연결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죠? 붙어 있다라는 예를 들어서 얘들이 뭐 붙어 있다라는 그 가정하에 폰값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쓴다. 디스커넥트는 아니면 스플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플라인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선택해서 지워볼게요. 연결돼 있죠. 계속
클로즈 돼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닫혀 있기 때문에 계속 닫히게끔 만들어진 거. 어디를 지우든. 근데 디스커넥트 눌러볼게요. 그래서 지우면 어떻게 돼요? 그죠?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클로스가 지금 한 개인데 어떻게 됐어요? 내가 디스커넥트 하는 순간 잘 보세요. 클로스 플라이는 디스커넥트 하는 순간 떨어져 버리죠. 남남이 됐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못 봤던 게 또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되게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제 강의 때도 몇 번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실린더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서클 모양의 오브젝트를 에디터블 시킨 다음에요. 에디터블 시키셔야 돼요. 항상 이거는 쓸 때. 이런 실린더 모양의 어떠한 뭐 물체, 라인 어떤 그런 거를 여기다가 싹 씌우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요. 내가 보는 뷰포트 안에서요. 포인트 모드로 다 바꿔놓고 커맨드 A 프로젝트 지금 보는 뷰포트로 어플라이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붙었는데 이상하게 돼 있죠. 왜 그러냐면요. 이 세그먼트 때문에 그래요. 세그먼트 때문에. 이 세그먼트 이거를 잠시만요. 이렇게 가야 되겠죠. 프론트 쪽이니까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정면으로 보고 있는 거 정면이니까요. 세그먼트가 없어서 그래요. 세그먼트를 나눌 건데 자, 또 하나의 어떤 그 예를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 예제 때 할 거예요. 이런 거 많이 쓰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뭐 우리 TV 브로드캐스팅 타이틀 같은 거 보시면은 요런 데 위에 도로 같은 거 막 만들어진 거 보이죠. 그런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 공면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렇게 뭔가 길을 만든다든지 어떤 라인을 만들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스플라인 하나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 프로젝션 매핑처럼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면에다 그대로 쫙 쏘는 거예요. 매핑하듯이. 그래서 이거를 세그먼트 다 선택한 다음에요. 포인트 모드 세그먼트 다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프로젝트 내가 쏘려고 하는 그 오브젝트의 형태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뷰포트 상에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지금 탑뷰에서 봐야지 이 굴곡이 딱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프론트 뷰잖아요. 이 굴곡이 보이는 게. 그래서 이렇게 본 다음에 프로젝트 어플라이 시키는 거예요. 붙긴 한 것 같은데 뭐 이상하죠. 왜냐면은 포인트가 몇 개 없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포인트 되게 많죠. 이런 굴곡을 만들려면. 포인트 몇 개 없으니까는 그냥 붙긴 붙었는데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하이퍼넙스처럼 그러니까 서브 디비전 값, 세그먼트를 많이 나누면은 이게 디비전이 많아지면서 곡선 형태를 만든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서브 디바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몇 개로 나눌 거니? 두 개다. 다섯 개다. 네 개다. 네 개. 오케이. 이 각 사이에 하나, 둘, 셋, 네 개로 채워주는 거예요. 다시 네 개다. 되게 촘촘해지죠. 그죠? 이 상태로 한 다음에 어떻게 다시 프로젝트 어플라이 하시면 이렇게 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얘도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죠. 포인트 모드 선택 서브디바이드 한 번 더 해볼까요? 서브디바이드 프론트 뷰에서 프로젝트 뉴 트랜스폼 sorry 서브디바이드 어플라이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네요. 잠시만요.
봅시다. 서클 사이즈 좀 키우고 에디터블 서브디바이드 프로젝션 어플라이. 이게 붙다가 많네. 쏘리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넘어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없는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요. 아까 줄였었죠, 제가.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프로젝트 어플라이 이런 식으로 붙는다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은 아까 안 했던 것 중에서 뭐 있는 스플리트라는 게 있어요. 스플리트 하기 전에 뭐였나요? 뭐 하나 있었는데요. H2 스플라인이라는 거 있다 그랬죠. 이건 뭐냐면 이거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예제로 볼게요. 예제로 그냥 아까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랜드스케이프로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세그먼트를 좀 줄이겠습니다.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줄일게요. 에디터블 한 다음에 에디터블 해야 돼요. 그 지금 내가 길을 만들고 싶은데 이 길을 뭐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관통하는 어떤 길을 만들고 싶은데 이거를 라인으로 쭉 선택하는 거는 셀렉트 해보시면 루프 셀렉션이 있어요. 이걸로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근데 루프 셀렉션을 하니까 지금 이게 연결돼 있죠. 이렇게 다. 이럴 때는 라이브 셀렉션 가지고 Shift 키 여기 옵션 키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고요. 그러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그냥 선택 해제를 시켜줄게요. 이렇게 좀 번거로워도. 요 라인 따라서 내가 만들 거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라인을 스플라인으로 뜯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선택한 라인을.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H2 스플라인이라고 있어요. H2 스플라인. 여기 보시면 H2 스플라인이 잠시만요. 엣지 컷. 지금 여기 없어졌네요. 이 메뉴에서 보지 말고요. 지금 여기서 봐야 됩니다. 메쉬 커맨드에 보시면 H2 스플라인 여기 있죠. 요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플라인이 따로 뜯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요것만 따로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죠? 다음에 또 볼게요. 아까 또 뭐가 있었죠? 이렇게 해야지 보니까 또 서브디비전 했고요. 스플리트라는 게 있죠. 스플리트라는 기능. 스플리트 기능은요. 이것도 폴리곤 오브젝트 기능인데요. 아까 내가 이제 이거 에디터블 한 다음에 이렇게 이거 따로 뜯어내고 싶은데 할 때 뭐 컨트롤 A, 커맨드 A 한 다음에 디스커넥트, 프리저브 그룹 체크 해제, 오케이 해서 이렇게 하나씩 뜯어낸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거 그대로 원본 보존하고 얘만 똑 뜯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원하는 면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스플리트라고 있죠. 스플리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뭐가 하나 띵 생기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오브젝트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센터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센터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센터죠. 근데 이 친구 따로 떨어져 나간 애는 이제 원래 있던 원본의 센터를 맞추다 보니 그죠? 얘가 이렇게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원래 이제 만들어진 이놈의 메쉬, 그러니까 이놈이 가지고 있는 원래 센터에다 맞추고 싶다. 원래 센터가 아니라 바뀐 센터죠. 이 자신의 센터.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메쉬에 보시면 액시스 센터라고 있죠. 여기서 액시스 to all point의 중앙 XYZ 000 중앙 지점에 execute 시키겠다. 하시면 이렇게
센터로 붙습니다. 여기는 달아 넣으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밖에 아예 꺼내놓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얘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써가지고 저는 약간 좀 이런 중앙에 정렬하고 이런 거에 좀 집착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거의 스플라인의 메뉴에서 다 알아봤어요, 지금. 거의 다 알아본 거예요. 뭐 스케치다 뭐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식으로 스케치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거는 하나씩 보시면 돼. 스플라인 스무스 하는 거는 이제 스플라인을 어, 이렇게 해놓고 스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부드러워졌죠? 뭐 이런 거고 뭐 스플라인 아크 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 각도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각도가 생기죠. 이거는 이제 이런 데서 봐야지 재밌는데. 자, 다시 예를 들면 아크 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이어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좀 복잡하면서 이렇게 원형을 그대로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할 때 아크툴을 사용을 해요.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씩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그냥 스플라인이에요. 뭐 다를 거 없어요. 그냥 뭐 스플라인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씩 공부해 보시고 만약에 이제 뭔지 모르겠는데라고 한다면은요 헬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돼. 뭐 하는 건지 스플라인 그 스플라인에 대해서 알아보시면은 이거 찬찬히 한번 보시면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헬프를 찾아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헬프에 대해서. 뭐 이게 뭐고요? 이건 어떻게 조절하고요? 이걸 다 설명해 드리진 않을 겁니다.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공부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면서 또 배워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스플라인을 응용을 한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사용하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여기 나오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커킬이라든지 텍스트 스타라든지 서클 아크 헬릭스 뭐 렉탱글 이런 애들은 계속 사용해 볼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죠? 스플라인 뭐 여기 보시면 서브트랙트 뭐 유니온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의 스플라인을 꺼냈습니다. 제가 각각 이런 식으로 제 이거를 열어볼게요. 그래서 두 개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이 친구들. 자, 이 사이즈 좀 키울게요. 얘네들의 아이콘 사이즈를 라지로 이렇게 해서 바꾸겠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차집합, 교집합, 합집합에 대한 개념이에요. 스플라인, 서브트랙트 그러면은 선택한 거에서 빼는 거, 합치는 거, 교집합. 이렇게 해서 지금 스플라인 오라 돼 있죠. 합친 거야 이것도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 인터섹트. 잠시만요. 이거를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제가 다시 예제를 하나 더 할게요. 이 두 개에 대해서는요. 보시면 예제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이 두 개를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에디터블 시켜 가지고요. 스플라인 OR로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개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서로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스플라인 뭐 돌려서 스플라인 인터섹트 하시면 이렇게 하나로 더 카피가 됩니다. 떨어졌는데 중간 거 합쳐서 떨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간 거 합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다. 아시면 돼요. 마스크 기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마스크 기능이 스플라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나중에 쓸 때 어떻게 쓰는지도 보여드릴 거고요. 애니메이션도 다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하는 마스크 기능보다도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자유도가 높아요. 저 같은 경우는 3D 프로그램이고 3D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2D적인 작업을 할 때, 에펙에서 해야 되는 작업들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네아포드에서 하는 게 더 편해요, 이제는. 그래서 수정하기도 더 편하고 훨씬 가볍고, 그리고 퍼스펙티브와 뎁스를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는 편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까지 스플라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내일부터는 스플라인의 다음 4강부터는 스플라인을 응용한 모델링 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델링 툴에 대한 디포머 모디파이어 기능들을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우리가 점점 변형을 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 애들을 이제 뭔가 이거 넣고 저거 넣고 하면서 튀기도 만들고 뭐 휘기도 하고 뭐 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형을 주면서 이제 뭔가 조금씩 진척도를 높여 나갈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상강이 나오기까지 조금 오래 걸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또 많이 구독해 주시는 게 또 그 다음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좀 빨리빨리 제가 서두를 수 있는 또 뭐 하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뭐 그닥 많이 안 보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은 만들 또 시간 일부러 내기도 되게 힘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4강 때 또 뵙기로 하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